이 미국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인 디지털 자산 투자 법안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9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뉴욕 증시, 지난 이틀 동안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관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FOMC 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결과 여부, 그리고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를 놓고 시장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일방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무역 조건은 내가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다이렉트한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도 같이 점검을 해봤지만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뭐 영화라던가 제약 쪽 품목적인 관세를 놓고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만약 협상에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거의 158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번 주에 중국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귀띔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스위스 방문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경제 대표단과 회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만약 미국 쪽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또 그냥 미국의 입장 아닌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경제대표단 쪽에서도 미국과 만나서 이 트레이드, 무역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정말로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지구를 뒤흔들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지구를 뒤흔들 발표. 근데 헤드라인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외신 쪽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지구를 뒤흔들 만한 발표가 될지 시장 안에서는 궁금증만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8일이나 9일 정도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8, 9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국내 시간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95,000 정도의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구를 뒤흔들 발표는 긍정적인 내용이 되어줘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엇나가는 혹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전해지게 된다면 어렵게 비트코인이 만들어준 9만 달러의 가격대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8만 달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시장 내용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인 디지털 자산 투자 법안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 자산 도입 법안이 최종으로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해당 법안은 주정부가 일반 기금이나 수익 안정기금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 권한은 주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어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던 건 미국에서 벌써 8번째 주가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법을 철폐시켰다, 통과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뉴햄프셔주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법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소 상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미국은 각 주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한 2조 달러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준비 자산으로 간주할 만큼 성장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정확히는 1.87조 달러인데 미국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을 12에서 17%를 보유해야만 다른 기축통화 비중과 일치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 준비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비중을 10% 넘게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비중의 자산이라면 미국은 12%에서 17%는 보유를 해야 적정하다라는 내용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20만 개만 들고 있는 상황인데 2,100만 개의 이 공급량을 생각을 해보면 10%만 되더라도 210만 개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비해서도 10배 이상은 미국 정부가 보유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이 투자은행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이슈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합동 청문회를 무산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합동 청문회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얼마를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외국, 해외, 외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소멸 전까지는 이 다른 반대당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긍정적인 법안들을 추진해주는 걸 기대해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과 관련된 이해상충 이슈를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이 제 시간 안에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의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시그널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래소 유입이나 펀딩 비율,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나 시가총액 등 다양한 지표들을 결합해서 산출한 데이터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구간은 과거 2019년 3월 비트코인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1,550%나 급등했던 때와 유사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즉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거에 좀 힘이 되어주는 데이터가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썸스업 미디어 코퍼레이션에서도 이 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간밤 또 온라인에서 핫했던 내용은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발표였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9 트릴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도 상당 비중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늘리고 주주들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까지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연간 단위의 수익률만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연간 단위의 8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 반면 M7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위 30%, 그리고 S&P 500은 10%, 다우가 9%,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가 5%대 연간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장도 비트코인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게 세일러의 주장이고요.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담아가는 그런 발표안들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이클 셀러가 앞장서서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준다면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오창펑의 이 코멘트도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사이클 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소 50만 달러, 많게까지는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 자체가 5조 달러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내 50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전망치를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SC와 같이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이 월가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은 연말까지 20만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CJ 자오창펑은 훨씬 더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보다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훨씬 더 껑충 올라간 모습이네요. 64%를 추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개별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완화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92%의 종목들이 오름폭을 보였고 77%도 다가오는 시간 동안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단기적인 보조지표인 RSI 시그널도 이 롱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94%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 추세인 파이널 시그널은 70%가 숏에 대한 이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4일 추세 라인인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도 92%가 가격 하락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이었죠.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의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 쭉 가격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앞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97,300달러 선까지 한 번에 바로 가격 회복을 해줬고요. 트렌드 라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와 장기에 대한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모두 웃도는 현재 가격대 비트코인의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관련된 주요 이슈 하나만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팩트라 업그레이드 D-Day이고요. 이더리움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술 업그레이드가 추가적인 가격 날짜 변동을 하지 않고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오전 10시 5분에 메인넷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5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생긴 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개발단 안에서 중요한 건 첫 12분이라고 하거든요. 하드포크가 적용되고 나서 초기 12분 동안 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테스트넷을 했을 때 1차와 2차 때 모두 이 테스트넷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테스트넷을 세 번째까지 진행시켰던 것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테스트넷을 거치면서 이 개발 기간이 1년 반이 더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개발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오늘 7시 5분이 딱 됐는데 만약에 이 개발 쪽에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들은 손실권에 들어왔음에도 계속적인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ICO 기간에 이더리움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뭐 전량 매도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투심을 약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걸 장기 보유자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오늘 오후 7시 5분에 이더리움은 성공적으로 하드포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시그널과 함께 오늘 오전 9시에 이더리움도 롱에 대한 사인이 떴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3시 정도에 미리 시그널이 이 정도 부근대 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은 오늘 오전 9시에 시그널이 뜨고 동일하게 파이어 라인을 크게 웃도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기와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 라인도 모두 웃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무역 협정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변동성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FOMC 발표 이후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들도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가격에는 가장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리고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내용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